약간의 그 사회적 요인이 뭐 계엄이라든지 뭔가 큰 사회적 격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장애를 좀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어. 명백하게 그렇고요. 사실 불안 장애는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든 사회적인 스트레스든 그게 증가할수록 불안 장애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 그렇군요. 한다고 그러니까 볼수 지금 있습니다. 요새 좀 불안 장애가 늘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도 매일 불안하거든요. 사는 게. 네. 그러면 조금씩은 다 있죠. 그러면 이걸 불안 장애라고 정의를 하는 거는 어느 상황일 때 불안 장애다 이 사람은 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사실 불안은 네. 우리가 뭐 생존에 위협하는 나의 정서적인 아니면 뭐 신체적인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극이 있을 때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안을 느낌으로써 뭔가 실수에 대비하고 미래에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순기능이 있는 아주 정상적인 기본 감정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갑자기 맥락 없이 불안이 시작이 된다든지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시작되면 그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면 불안감이 가셔야 되는데 상황이 종료가 돼도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든지 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좀 만성적이고 과도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불안이 이제 오래 지속돼서 원래 불안은 미래에 좀 대비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미래에 대비하는 어떤 행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일상을 방해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두근거림이나 뭐 답답함 이런 신체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하면 그건 이제 불안 장애라고 정의합니다. 약간 호흡 곤란이나 뭐 네. 어지럼증이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것도 불안 장애의 일환으로 볼 수 대표적인 있을까요? 불안의 신체 증상이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는 뭐 불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네. 불안을 유발했던 여러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계속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불안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서를 마감하기 직전에 가벼운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고 그렇죠. 정상적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실수를 줄이고 이제 제출하면 좀 해소가 되고 그렇지. 이건 아주 정상적인데 아하.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퇴근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혹시 내가 오늘 회의에서 말실수한 게 있는 게 아닐까? 뭔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불안이 시작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러다가 뭐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상상하면서 네. 내가 해고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어지면서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숨쉬기 힘들고 막 근육통 생기고 두통 생기고 하면 그거는 조금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직장 사실은 우리 대부분 평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만성적인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쟁적이기도 하고 뭔가 조직이나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에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하는 일에 네. 실수나 뭐 착오가 없어야 된다. 나의 취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거를 네. 이제 저희가 사회적 완벽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적 완벽주의가 최근에 뭐 젊은 층부터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불안을 굉장히 촉발시키지만 네.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뭐 소중한 시간 보내고 적당히 건강을 챙기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쉬다 보면 내가 조금 이 시간에도 자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해야 되는 거 그런 아니야?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제대로도 쉬지 못하고 네, 이런 그- 것들이 굉장히 악순환이죠. 증가하고 그럼 약간 있습니다. 그 사회의 심한 경쟁 구조가 불안 장애를 좀 야기시킨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네요. 사회적 그렇죠. 완벽주의가 너무나 그 만연해 있으니까. 네,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알려져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했다가는 또 그 경쟁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기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것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실수한 거나 뭐 자기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구나. 가만히 있을 때도 그런 점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쵸. 제대로 쉬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하고. 좀 되게 불쌍한 거네. 어? 아, 그렇죠. 뭐 밥 먹을 때, 걸을 때, 퇴근할 때 심지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수시로 떠오르면서 뭐, 그런 상념을 네. 조금 떨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좀 얘기해 보자. 이 극복하는 방법 나중에 하고 지금 일단 댓글에 네, 올라온 댓글이 것부터 한번 올라왔어요. 들어보는데 네. 그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이제 요새 나라 걱정에 나랑 비슷하네. 새벽에 불안해서 깨자마자 뉴스를 봐요. 이런 게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런 거죠. 이런 좀그 이게 굉장히 애국자신데. 그리고 번아웃도 불안장애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덧붙이셨네요. 네. 먼저 새벽에 불안해서 깨자마자 뉴스 보면 네. 잠이 또 확 깨잖아요. 네. 그러면 또 피곤한 상태로 낮에 그쵸. 일하게 되고. 근데 지금 나라 걱정에 불안한 것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뭐, 과도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우리나라 사람 유난히 애국자가 많으니까 네. 그 뭐 정상적인 거라고 보는 거. 네, 저도 좀 자연스러운 걱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러한 생각 때문에 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IMF 같은 사태가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파산할 것이고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재생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게 파국적인 상황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도 꼬리를 있다고 물면 봅니다. 하면은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네. 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든 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대부분은 완전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야, 이거 중요한 얘기다. 그렇게 나겠죠. 되게 대개는 꼬리를 물면 다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구나. 네, 거의 70% 이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꼬리를 물어서 막 기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히려 없습니다. 드물구나. 그러니까 꼬리를 물지 말아야 되는 거네. 어? 꼬리를 무는 생각은 사실 그리고 대부분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맞죠. 좀 과한 부정적인 상상일 수 있는 거죠. 상상과 이거 심한 망상. 중요한 얘기네. 네. 저 아까, 번아웃도 불안장애로 볼 수 있어요. 댓글에 올라온 건데. 저거. 네, 번아웃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불안이긴 한데요. 불안 장애라고 저희가 진단할 정도가 되면 이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불안 때문에 직장 생활이든 대인 관계든 뭐 가정 생활이든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정도가 됐을 때 불안 장애로 보고요. 번아웃은 이제 대체로는 일하는 것과 관련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직장에서 뭐 이렇게 좀 보기 싫은 동료나 상사를 대할 때마다 막 초조하고 긴장되고 화가 나고 직장에서 일할 때 이제 번아웃 때문에 보통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냉소적으로 변하고. 근데 이러다가도 이제 집에 와서는 또 가족들이랑 원만하게 지내고 좀 잘 쉴 수 있고 주말에는 뭐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으면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의 맥락에서만 불안이나 우울이 나타나면 번아웃으로 보고요. 그런 불안이나 우울이 일상 전반에 주말에도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주말에도 초조해서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뭐 총총총총 거리면서 계속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이제 불안 장애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우리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굉장히 이 분류를 명쾌하게 잘하시네. 분류를 명쾌하게 잘하죠. 그러니까 번아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이 직장 생활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번아웃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것이 자기의 주말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걸로 다 이어지고 뭐 그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거는 이제 불안 장애로 네, 확산이 치료가 좀 됐다라고 필요한 수준이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불안 장애가 12년 사이에 75%나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 불안 장애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깨지면서 그럼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불안 장애가 이렇게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진단해 줘야 돼. 네네.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 굉장히 경쟁적이고 뭐 완벽주의. 빈부격차라든지 그런 이제 너무 올라가는 분이 좁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서 1, 2년의 틈이나 여유 너 1, 2년 쉬는 사이에 뭐 해서 대답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뭔가 매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네. 매 순간을 굉장히 생산적으로 보내야 하고 어떤 실수나 실패나 오차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 그다음에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이 불안장애 유병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습니다. 그 결국 그 네. 뭔가 과거에는 제 생각에 과거에는 그 나의 불안장애나 나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독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백업해주는 네. 그 사회적 관계가 좀 뭐 가족 대가족이었다든지 네, 네.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혼자 다 그걸 혼자 다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개인의 뭐 실수라든지 실패라든지 어떤 방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사회는 굉장히 그 개인의 책임 능력으로 그렇죠. 몰아가는 경향이 네. 있어요. 성과주의, 또 예, 예. 개인주의. 네, 분명히 시스템의 요소가 있는데 너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주변에서 그거를 완충해줄 대인관계도 굉장히 좁아지고 네. 대인관계 친밀도도 굉장히 얕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한 개인이 자신의 불안을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굉장히 줄어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제 불안장애 환자를 많이 보시면서 뭐 대학생들도 많이 보고 네. 직장인도 많이 보면서 이 SNS 활동하고 불안장애하고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디지털로 많이 커넥트돼서 불안장애가 적다더라.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불안장애 더 많다더라.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SNS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뭐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SNS를 통해서 타인의 좀 완벽해 보이는 결점이 없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는 게 그런 모습만 올려요. 굉장히 맞습니다. 굉장히 열등감이라든지 맞습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어떤 불안을 행복한 야기시키기 모습만 때문에 올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네, 더 많이 맞아요.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든 면도 있지만 좋고 행복하고 잘 먹고 좋은 데 가는 것만 올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인한 박탈감을 본인 스스로 느끼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진료할 때 학생들이 이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SNS를 더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 뭐 몇 개를 지우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보지 말고 우리 이제 보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자 하면서 지금 지워라. 아, 내 앞에서 자, SNS 과소비를 막아라. 네. 약간 약간 또 중독되잖아요. 맞아요. SNS가.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계속 타인의 자, 뭐라고 우리 했는지 또 확인하고. 이제 막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네. 굉장히 긴 우리 댓글이 배수민 아나운서가 우리 댓글 올라온 사례 네. 한번 소개해 줘요. 회사 다닌 지 만 1년 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요즘 종종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내야 한다는 걸 생각하다 보면은 힘이 쭉 빠지고 자신도 없고 뭔가 절망감이 듭니다. 남들은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5년 후는커녕 내년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답답하고 힘드네요. 번아웃 와서 정신적으로 몰린 걸까요? 라는 댓글을 이분도 약간 그 사회적 완벽주의의 이제 피해자, 희생자 네. 같은데 5년 후의 계획은커녕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하다는데 이것도 네. 일종의 범불안장애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물론, 이해를 하고요. 네. 사회 초년생도 사실 많이 진료를 하거든요. 초년생이라는 네. 이제 팩터가 있는 1년 거죠. 가장 되셨다고 하니까요. 불확실한 시기잖아요. 맞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뭐 사실 중년 한 40대 이후 넘어가면 이제 뭐 내가 나의 역량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대략 알게 되고 뭐 그렇죠. 특별히 계획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가장 삶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중요한 때문에 얘기네. 뭐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네.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한 그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만연한 불안을 유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네. 시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네. 좀 회사 생활을 1, 2년 더 하면 저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잘 2년 참고. 후면 줄어들까? 잘 참고. 먼저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예. 남들은 5년 후, 10년 후 계획을 세우면서 잘 살아간다라고 믿는 것도
일종의 환상일 수 아. 있어요. 네. 그런 계획 막 SNS에 올리잖아요. 맞아, 말 그리고 되네. 계획대로 막 해왔다. 아. 그동안 이런 계획대로 해왔는데 말 뭘 되네.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잘 믿지 않고요. 이제 다 아니, 소망을 말 돼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역시 뭐 5년 후 계획 당연히 못 세우고요. 저도 못 항상 세운 대로 되지 않는 게 안 인생이기 세워요, 때문에 5년이 너무 멀죠. 네, 멉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공감이 가고 딱히 번아웃이 왔다기보다는 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힘든 어떤 인생의 곡선상에 그런 시기에 좀 와 있구나 생각하고 오늘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불안할 때 좀 자신을 차분하게 하고 조금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면 어떨까? 되게 중요하네요. 네, 일단 현재 생각합니다. 상황에 대한 적합한 자기 진단이 좀 필요하네요.